얼마 전 한 장의 사진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 배달왕의 사망 소식을 다룬 뉴스에서 나온 사진이었는데요. 지난 9월 6일 중국 항저우에서 한 배달 노동자가 오토바이 위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동네에서 배달왕으로 유명했던 이 배달 노동자는 하루 16시간 이상 일하고 시간을 아끼기 위해 오토바이 위에서 잠을 자곤 했다고 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밤도 늦게까지 배달 일을 하고 오토바이 위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만 깨어나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가로사 소식인데요. 우리나라도 플랫폼 노동자들의 가로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특별히 최근에는 쿠팡 노동자들의 가로사 뉴스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도담도담이 전해드리는 플랫폼 노동 뉴스. 오늘은 쿠팡에서 최근 일어난 비극적인 가로사 사건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내남매의 아빠 정슬기 씨는 집에서 쓰러진 뒤 다시는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쿠팡의 로켓 배송 기사로 일을 시작한 지 14개월 만이었습니다. 유족들에 따르면 정 씨는 일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몸무게가 10kg가 빠지고 숨지기 직전에는 진통제와 해열제로 버텼다고 합니다. 정 씨가 얼마나 빠른 배송에 대한 압박을 받았는지는 쿠팡 측과 정 씨가 나눈 카톡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최대한 빠르게 해달라. 6시 전에는 끝내달라. 1시간은 길다. 40분에 끊어달라. 이런 식으로 쿠팡 측은 계속해서 정 씨를 압박했고요. 이런 압박에 정 씨는 얼른 하겠다. 개처럼 뛰고 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유족 측은 가중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게 만든 쿠팡의 구조적 문제가 가로사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7월 18일에는 제주 쿠팡 물류센터에서 분류 작업을 하던 노동자 조모 씨가 숨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곳은 제주로 들어온 택배들이 각 캠프로 배송되기 전 분류 작업을 하는 곳인데요. 여기서 일하던 조 씨는 숨지기 2주 전부터 동료와의 통화에서 업무 가중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에어컨 없는 실내에서 선풍기 3대에만 의존해 쉴 틈 없이 일을 했다고 고인의 동료는 주장했습니다. 쿠팡은 잘못된 사실관계를 유포하고 있다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기도 했는데요. 조 씨하고 나하고 일하는 곳은 선풍기가 없는 곳이었다. 물 먹으러 왔다 갔다 하면 1, 2분이 걸리는데 그 사이 이미 분류해야 할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컨베이어 벨트 옆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이 내용은 숨진 노동자의 동료가 증언한 것인데요. 증언이 구체적이라서 어느 부분이 허위라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8월 18일, 이번에는 쿠팡 시흥이 캠프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미 쿠팡에서 야간 노동을 하고 있던 아내의 권유로 일을 시작한 김모 씨는 작업 중 쓰러져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그대로 사망하고 맙니다. 김 씨가 쓰러질 당시 아내는 바로 3, 4m 떨어진 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밀려드는 물량을 소화하느라 김 씨가 쓰러진 것도 몰랐다고 합니다. 쿠팡 측은 고인이 평소 지병을 앓고 있었다고 했지만 아내는 김 씨에게 지병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던 날에는 인원이 부족해 남편인 김 씨가 2사람 몫을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최고 기온이 33도에 달했던 무더운 여름밤, 에어컨 한 대 없는 작업장에서 김 씨는 2사람 몫의 작업을 쉴 틈 없이 하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는 것이 김 씨 아내의 증언입니다. 이 밖에도 8월 1일에는 쿠팡에 가구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하는 대리점 대표가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구나 가전제품을 하루 만에 설치해주는 로켓 설치 업무를 하던 이분은 생전 동료와 일주일째 잠을 못 자고 있다는 내용의 통화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팡에서 유사한 성격의 가로사가 잇따르자 정치권도 대응에 나섰는데요. 먼저 국회 한노위를 중심으로 쿠팡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쿠팡 가로사의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쿠팡 관계자들을 국회로 부르겠다는 것인데요.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로 청문회가 열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동 현장의 가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 제정을 추진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로사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그것인데요.
현재는 소관 상임위에 접수가 된 상태이고요.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는 역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3년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는 1년 동안 1874시간을 일합니다. 이는 OECD 주요 국가들 가운데 가장 긴 시간인데요.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같은 나라는 1400시간 미만이고요. 한국 다음으로 긴 미국의 근로시간도 1810시간에 그치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은 당연히 가로사의 위험을 높이고요. 여기에 노동 강도까지 높아지면 위험은 배가 됩니다. 연간 500명 이상이 가로사하는 걸로 알려진 대한민국. 그렇지만 이 수치는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특수 고용 노동자의 가로사 현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건데요. 플랫폼 노동자의 가로사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로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저희 플랫폼 노동 뉴스도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의미 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